네, 어제 낮부터 날씨가 부쩍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마른 날씨 속에 더위도 심해서 가뭄과 녹조가 더 악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네, 더위 전망 또 장마 소식까지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계절이 지금 여름이긴 하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엄청 덥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낮부터 갑자기 좀 뜨거워졌습니다. 거의 폭염 수준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낮부터 좀 더위가 심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오늘이 좀 기온이 좀 많이 오릅니다. 예. 서울이 32도가 예상이 되고요. 춘천도 역시 32도, 대전과 광주 역시 모두 32도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래픽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만 주로 제가 말씀드린 이 더위 지역은 서쪽 지역에 해당이 되겠고요. 반대로 오늘 동쪽 지역은 강릉이 23도 예상되고요. 대구 28도, 포항 22도, 부산 25도. 그래서 반대로 이 동쪽 지역은 선선한 바닷바람이 좀 불어오면서 선선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금, 토, 일 좀 나들이 가시는 분들은 서쪽과 동쪽 지역의 기온 차이가 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나들이 가실 때 좀 겉옷을 챙긴다든지 이런 큰 기온 차에 좀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폭염은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늘만 놓고 본다면 이 서쪽 지역은 확실히 폭염에 달하는 그런 상당한 더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외선 역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서쪽 지역 중심으로 해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이 되겠고 오존도 역시 서쪽 지역, 서울을 포함해서 충남이라든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존도 상당히 나쁩니다. 네,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다고 하면 벌써부터 숨이 턱 막히는데 이번 더위는 언제쯤에 누그러집니까? 예, 일단 기상청에서는 당분간 낮 기온이 30도에 달하는 상당한 더위가 있겠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장 내일부터 주말이죠. 그래서 주말에 토요일이 서울이 30도가 예상이 됩니다. 대전 31도, 광주 31도. 그래서 일요일도 마찬가지로 30도 넘는 지역이 상당히 많겠고요. 지금 그래픽을 통해서 보시면 문제는 이제 이번 더위가 상당히 좀 길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 후반까지도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곳이 상당히 있겠고 대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낮 기온이 33도, 32도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폭염주의보도 역시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요. 다음 주까지 해서 계속해서 덥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표를 보니까 앞자리 이자가 보이지가 않네요. 네. 이렇게 마른 날씨가 지속돼서 또 문제가 있잖아요. 가뭄이 또 문제인데 그렇죠. 댐과 저수지도 점점 말라가는데 앞으로는 또 마실 물까지 부족하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그래픽을 통해서 보셨습니다만 당장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날씨가 덥고 비 소식이 없죠. 이런 가운데 지금 올해까지 내린 평년 강수량에 비해서 올해 강수량이 거의 절반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픽을 통해서 보시면 충남 서부 그리고 남해안 일부 지역은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뭄이 상당히 극심한 지역들이고 그밖에 지금 충남과 호남 그리고 경남 일부에도 역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지역들도 가뭄이 심각한 곳 중에 한 곳들입니다. 그밖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들도 역시 가뭄이 들어있는 곳.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가뭄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아무래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농가 입장에서는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다 써야 되는데 그렇죠. 현재 저수율이 50%가 채 되지 않는 곳들이 전국적으로 1,000곳이 넘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피해가 상당히 극심하고 우리가 또 하나는 가뭄을 통해 봤을 때 공업용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당장 생활에서 이제 물을 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용수적으로 봤을 때는 충남 서부의 식수원이 보령댐인데 보령댐이 가장 심각합니다. 저수율이 9.5%고 2015년도를 떠올려 보면 우리가 제한급수를 시행했던 곳이 충남 서부 지역이거든요. 그랬었죠. 그때보다도 저수율이 훨씬 더 낮고요. 댐 준공 이후에 가장 낮은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2015년도에 제한급수를 할 당시에 그 금강 백제부에서 물을 좀 끌어올 수 있도록 도수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쪽에서 물을 좀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수율은 최저입니다만 제한급수까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금이 9.5%인데 7%대까지 만약에 저수율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 충남 서부 지역에서는 제한급수까지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좀 가뭄도 심각한 상황인데 녹조도 지금 빠르게 확산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역시 또 비가 내리지 않고 마른 날씨에 또 더위도 지속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낙동강의 녹조는 거의 매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정 고령보 일대에서
조류 경보 관심 단계가 지난 7일에 내려졌었는데 일주일 만에 단계가 격상이 돼가지고 조류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창녕 함안보에서도 역시 관심 단계가 내려지고 있는데 보시면 낙동강에서의 녹조는 거의 상류 그리고 하류까지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원인은 말씀드린 대로 가뭄처럼 같이 원인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비가 적게 내렸고 예. 아무래도 온도가 좀 높다 보니까 강물의 수온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또 바람이 불지 않으면 강물의 출렁임도 덜하기 때문에 유속이 느려지게 됩니다. 녹조가 발생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일본의 그 저명한 녹조 연구원의 그 연구원이 흐르는 물에서는 녹조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예.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보해 수문을 전면 개방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지금 가뭄을 고려해가지고 지난 1일에 일부 6개 보해소만 개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농가 쪽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남 서부 지역은 아주 지금 저수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금강 백접에서 물을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보에 물을 좀 가둬둬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환경단체와 농가 사이에 어떤 갈등도 좀 있고 그 사이에 정부의 고민도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라도 내려주면 좋을 텐데 참 안타깝군요. 가뭄에 이렇게 녹조까지 말썽을 부려서 이제 걱정만 늘어가는데 오존까지도 문제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말썽을 부린다고요? 네, 지금 뭐 계속해서 걱정거리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그 지난해 폭염이 상당히 극심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함께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도 지난해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5월 달에 13회, 6월에 11회, 7월에 9회, 8월에 20회 발령이 됐는데 예. 거의 2, 3일에 한 번꼴로 오존주의보가 어떤 특정 지역에 내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존은 역시 이제 자동차의 배기가스라든지 VOC, 그러니까 휘발성 유기화합물인데 우리가 주유소라든지 페인트 도장 작업을 할 때 또는 아스팔트 공사하거나 실내에서는 이제 복사기 주변에 가면 어떤 특정 냄새가 난다고 그렇죠.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존 냄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한 햇볕에 반응을 해서 오존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미세먼지는 최근에 관심이 좀 많이 가지고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이 좀 알아가는 단계인데 상대적으로 오존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덜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여름철에는 미세먼지보다도 오존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오존의 특징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될 텐데요. 오존은 미세먼지와 다르게 맑은 날씨에 상당히 강하게 발생을 합니다. 미세먼지는 우리가 시정을 통해서 봤을 때 뿌연 하늘이 보이지만 오존은 상당히 맑은 날씨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맑은 날씨 속에서도 고농도 오존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에 대한 걱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겁니다. 당장 예. 오늘 내일 먼지가 나빠서 건강이 나쁘다기보다는 1년, 2년, 10년 이렇게 미세먼지 고농도에 노출됐을 때 건강에 대한 우려를 하게 되는데 반대로 오존은 단시간, 그래서 급성적으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미세먼지보다도 오존이 호흡기 질환을 더 크게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아무래도 예보를 좀 잘 참고하시는 게 이런 철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오존도 물론이고요. 가뭄, 녹조 이런 것들 사실 비가 시원하게 내려주면 걱정이 좀 사라지잖아요. 원래 6월 중순에 장마가 시작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한 6월 중하순 정도의 장마가 시작이 됩니다. 주로 제주도가 뭐 19, 20일 정도에 시작이 돼서 이제 점차 이제 장마 전선이 중부지방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24, 5일경까지 해서 장마가 시작이 되게 될 텐데요. 네, 지금 그래픽을 통해서 보시면 주로 이제 뭐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에는 장마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까지도 맑은 날씨 속에 더위만 지속되죠. 그 얘기는 장마가 지금 그래픽을 통해서 보시는 예년보다는 늦게 시작하겠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는 늦게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또 하나는 아무래도 장마 전선에 힘을 실어다 주는 건 한반도 남쪽에 있는 상당히 더웁고 습한 세력인데 이것들이 중국 쪽으로 확장을 하고 한반도 쪽으로 확장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장마 전선이 좀 늦게 북상할 가능성 그리고 장마 전선에 따른 비도 좀 적게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비가 좀 많이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마른 장마 그리고 지각 장마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비가 좀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깝군요. 알겠습니다.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